말이에 근거를 과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내용하고 좀 결부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뭐냐면 제가 진해에서부터 남해안 쪽으로 해갖고 헐수도까지 가는 길인데 그것도 헐수도가 아니고 삼중지 정도 가는 데서 이제 끝을 내용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러면은 낙동강 700리 가는데 낙동강 700리를 가려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다 돼 있지만은 못하고 그 밑에 남쪽에 한 전문지 간 지역에서 끝을 낼 겁니다. 이 내용에 지금 하고 다르게 남해안 쪽에서부터 제포선기로부터 얻어지는 역사적인 교훈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 실제로 고려가 망하게 되는 게 1350년 경인묘구로부터 경인년에 외부들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을 약탈하기 시작한 조선반도를 약탈하는데 340년 동안 394회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에 무장이 나타나는데 엘리트 무장이 나타나는데 그런 무슨이나 제가 박이나 이런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훌륭한 장수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세력을 모아서 고려 말이 망하게 되는 것도 고려가 이 근신 검문 세족들이 굉장히 부정을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게 심하고 땅을 산천을 경계를 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러면서 이제 이 혁신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국민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승계가 독세를 하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이런 느낌이다. 그럼 1350년에 경인묘구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1592년 240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인묘구와 임진왜란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침범하는 외국들만 왔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주기가 240년, 260년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앞으로 네 번째로 어떻게 이걸 맞춘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제가 오늘 모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임진왜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경인대구가 일어날 때에 이 경인대구라는 게 아까 이 빨간벗고 댕기는 게 외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외구들이 실제로 일본 열도가 그 당시에 많은 부분에 세력이 집중화되면서 옛날에는 신라시대나 그 전에는 약탈하는 선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세력을 규합시키면서 통일이 됩니다. 농경의 농경도 발전하고 이러니까 군인들이 외부가 실제로 체계적인 힘비를 갖추게 되고 그게 조선을 그러니까 한반도를 약탈하는 게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근간이 돼서 경인묘구가 만들어지고 이때 고려 말에 1350년부터 1391년 40년간 약탈하면서 고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도 풍신수비가 전국을 또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로운 조청이 나오고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일본이 또다시 우리 한반도를 응답하고 이게 1592년인데 고개 여기까지가 240년이라는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나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는데 저게 계산하면 한 250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메이지 유신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나라 문물을 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부터 받아들이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척치하고 그 힘으로 어디를 밀어붙이냐면 이제 한반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정들이 최초 큰 일이 일어나면부터 일본은 1350년, 1592년, 1870년, 6년, 따라서 240년, 26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2100년, 212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는가? 그거를 이제 조금 과학적인 내용을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역사 인문학적인 관점인데 이제는 과학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한번 잘 쓰시는 기회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캐셔마카 2011년 3월 11일하고 2014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납니다. 일본에 쓰나미하고 지금 화산 요새 여기 보세요. 까오로 풀고 쓰나미 오는 거 보셨지? 그 다음 이거 이제 또 그 3월 10일에 대한 사진들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이거죠. 그 다음 한번 더 보세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쓰나미가 이렇게 오면서 일본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까지도 문제죠 지금. 자, 그 다음 올해 온다케산 나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저 PC 노트북으로 이제 시연을 해드릴 건데 넘기고 온다케 아까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자. 일본 도쿄 주변의 판이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판이라면은 유럽과 아시아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거 뭐 땅이 무조건 그렇게 한 덩어리가. 이거는 화학적으로 증명됐고 일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있습니다. 또 일본이 쓰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고 북미판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 네 개의 판때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판때기에 앉아 있으니까 판때기에 앉아 있다. 우리는 유라시아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장부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땅덩어리 항상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죠?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불안하다. 아까 그래서 저 쓰나미 와갖고 지금 온다케산의 화산폭발 계속 일어나고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갖고 부산 사진 보겠습니다. 일본 그대로 자기들 쓴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이거에 대한 걸 내가 실제로 구글 지도로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넘어가고 일본 도쿄 이동판이 태평양판 여기 지금 태평양판이거든요. 이 태평양판에 구글 지도 들어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구글 지도에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봅니다. 지도에 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는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이거를 이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라는. 또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으로 섭입됩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거는 이리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세양 중앙해령이라 해갖고 이거 나중에 지도로 보면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해령을 또 보이거든요. 밑에서 용암 뚫으면서 나가서 자꾸 깡기를 냅니다. 거기 그 흔적이 구글 사진에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나옵니다. 1998년 일본 지진 발생 공포도입니다. 이 규모 5 이상 넘어가면은 진짜 흔들리고 이 벽이 깨지고 하는 그런 심장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규모 5 미만은 보세요. 한 해입니다. 한 해. 한 해 일어난 지진입니다. 5도 이상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메가헤르츠 6 이상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지난 110년간 6 이상 6이라면은 대식이 넘는지 돌담 축대를 파손이 일어나는데
이 한번 보세요. 110년 동안 일어난 거. 110년입니다. 그다음 M2.5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난 30년 정도 일어났는데 몸으로만 느낄 수도 없고 지진계로 기록되었는데 요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30년간입니다. 아까 이제 1년하고 30년간 비교해보면 그러고 빨간 거 5 정도 되는 거 몇 개 됩니까? 이게 30년간. 물론 우리가 지진에서 안정된 지역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완전 안정적이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재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있죠. 건물들 이런 것들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7 이상의 규모인데 이 지금 보십시오. 이 한태평양 지역을 해가지고 일본 지금 일어난 게 2년 동안 일어난 건데 이게 쓰나미하고 일어난 거죠. 이렇게 지금 했고 요런 표시가 뭐냐 하면은 구글 지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 나옵니다. 그걸 제가 시연을 해드릴 건데 전율이 올 겁니다. 전율이. 어떤 전율이 오는지를 한번 구글 지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제가 시연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이 판때기가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건데 요게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필리핀판, 요게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죠.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이런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속도가 1년에 뭐 2cm, 2cm씩 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일성으로 다 측정을 가능하고 한데 나오는데 이런 판때기가 지도에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나온다. 구글 지도에 그냥 이렇게 안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안 그려져 있고 제가 사진으로 그러니까 구글 지도를 보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학으로 보는 일본의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일본의 유전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 제가 가서 시연을 할 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인데 인도 대륙에 실제로 저 위에 요 티베트 요 지역에 뭡니까? 어떤 산맥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게 땅이 7천만 년 전에 요 밑에 있다가 이게 어디서 올라오냐면은 남극에 붙어 있다가 이게 움직여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판을 밀어가지고 밑으로 파고들어 버리거든요. 파고들어 올릴 거예요. 올린 흔적이 구글 사진에 나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를 볼 때 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트해가 보죠. 자, 이걸 이제 줄입니다. 줄이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쭉 줄입니다. 이걸 좀 없애도 줄입니다. 자, 이게 자꾸 줄입니다. 줄이가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태평양판입니다.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필리핀판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유라시아판이고 요쪽으로 가 있는 게
북미판입니다. 북미 대륙이다 이거죠. 자, 이걸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조금 더 이쪽으로 가갖고 남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 땅이 밑에 태평양판이 파고들어온 게 보이죠? 보이죠? 땅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태평양판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 지역이 솟아오를 거 아닙니까? 솟아오르면서 여기 하산지대, 하산, 뭐 우범지대라 하듯이 하산지대입니다. 완전히 하산지대. 자, 필리핀 쪽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쪽으로 한번 더 가보면은 땅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 할 때에 이 필리핀판 이거 있는데 필리핀판은 요 밑에 해저판입니다. 해저판인데 태평양 해저판이 필리핀 해저판으로 들어갔는데 요 지금 등줄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등줄기를 보는데 등줄기 보기 전에 한번 요 쭉 올립니다. 여기 올리면은 요게 지금 찢어진 곳이 있죠. 찢어진 곳을 더 확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요 위에 뭐가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일본의 가장 큰, 일본의 명산이라 하는 무슨 산 있습니까? 자, 여기 쭉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앉아있습니까, 이게? 요 그대로 올라가는데, 요 그대로 올라가는데. 요 보세요.富士山이 앉아있습니까? 그렇죠? 대륙의 판과 판이 맞아쳐지는 그 찢어진 곳에 후지산이 있다는 거예요. 후지산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땅과 땅이 마주치는데 이 밀어내는데 어떤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요 등줄기입니다. 요 등줄기. 여기 지금 요 밑에 이 태평양판이 필리핀 해저판을 밀어 올리거든요. 들어 올리니까 요쪽 등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등줄기를. 자, 제가 확대합니다, 지금. 확대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쪽이요. 이쪽, 지금, 보시죠. 여기 이 등줄기입니다. 이게 섬이 나오죠. 이 섬들이 어떤 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섬이 쭉 나란히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섬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요 등줄기가 여기에 생겼던 이 등줄기, 요 지금 보이는 이런 등줄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뭐로 보입니까? 이 다 분화구입니다. 하였지 않습니까? 이게. 또 거기에 또 올라가 봅니다. 또 올라가 보면 이 분화구죠. 그 다음 또 이 좀 더 오래된 분화구입니다.
이게 지금 이 등줄기로 해가지고 오픈하고지? 오픈하고 이 등줄기를 해서 이게 뭐 제가 알기로 350개의 분화선이 쫙 연결합니다.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으로 밀어붙이니까 옛날에 이 땅이 불안해하고 화산이 터졌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화산 지역이 한 태평양 지역으로 해갖고 그런 지역으로 일어나는 거 필리핀하고 말이지 그 인도 쓰나미 뭐 인도에 뭐 사람 많이 사는 게 전부 다 화산지대 저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특히 일본만큼 일본이 4개의 대륙 판때기에 앉아있는 나라는 딱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계속 흔들리니까 어떤 문제, 자기들이 불안해요. 바깥에 나가려고 하니까 바깥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남쪽은 뭐 남극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만만하게 한반도다 이거. 한반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 자기들이 뭔가 통일이 되고 힘이 생길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주기가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250년 주기인 거예요. 그러면 1876년에 우리나라를 강화도 조약을 해서 우리 정식으로는 1910년에 합병됐지만 그 조짐은 이미 1876년에 일어났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250년 하니까 2100년 내지 2120년에 일본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들이 국론이 뭔가 통일이 되고 할 때에 자기들도 알거든. 이 내용은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이제 뭐 전에 설명 들어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 들어서 아실 거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지. 제가 아는 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진 진동 지진을 기계공학에서 가르치를 하다 보니까 이 지진과 진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땅덩어리 움직인다. 땅덩어리가 왜 움직이느냐 저 판때기다. 이게 그 판계라고 하는 건데 그 판때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아프리카로 아까 인도 이야기 됐으니까 인도 한번 보십시오. 인도가 아까 전에 이렇게 인도 판때기가 땅 판때기가 이 판이 유라시아 판을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어떤 식으로 즉 대륙과 대륙이 아까 전에는 필리핀과 태평양판을 대서판이 밀어누르고 여기에 대륙과 대륙 인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판으로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그 마주치는 점에 뭐가 생기는가? 여기 이제 쭉 가면서 이 산맥이 형성되죠. 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위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티베트 전원 지역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지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보면 이 아프리카의 이 땅덩어리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하고 이 아프리카하고 원래 붙었던 게 여기 해령이라는 건데 해령 그 바다의 계곡인데 여기에 요 계곡에 용암이 올라오면서 요 부분에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걸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면서 이게 그대로 붙는다 이 정도. 그렇죠.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밀어내면서 여기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데 요 가까이 여기 있는 거하고 요 멀리 있는 거 이거하고 붙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그 해적물하고 요게 해적물 하면은 요게 가장 최근 거고 요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이게 자석을 연구하면 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쪽 아프리카의 이쪽 부분은 따라갖고 여기 갈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지는 걸 볼게요. 이게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이 바다 같은 호수죠, 이게. 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바다죠. 그래서 이쪽 땅덩어리가
지금 갈라지고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나오는데, 요 안에 이렇게 지금 굴곡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이게. 굴곡. 여기 보이죠, 이게. 여기서 용암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입니까?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불안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자기들이 국론이 통일될 때에 그 주기가 250년, 지금까지 보면 250년 되는데 250년 되면은 뭔가 우리나라를 찝찝거릴 거다. 그 찝찝거리는 그 시기가 2100년, 2100년, 제가 막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렇다. 일본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전쟁을,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일본이 일으켰는데 저가 방어를 짜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짜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운명이 야구적 운명을 타고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제가 침략을 우리 이 자리에서 막자 못 막자 이런 건 할 수 없더라도 가는 방향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굉장히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넘어가면서 이혜민, 강은철의 노래 성포로 가는 길, 그 노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게 진해 삼포가 있습니다. 그게 진해 삼포에서 이혜민이 학교 학창 시절에 무전 여행하면서 이 삼포를 들려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한 게 오늘입니다. 바람 부는 저도 그때는 삼포로 가는 게 있겠지.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른 게 참 잘 부른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예민의 이 노래는 예민이 뭐죠? 그 보시는 거 아무튼니 아사 불안감이 또 하나요. 이와 작가의 풀러 나무 아래서 이런 노래를 작곡을 했던 사람이 예민이 강은철이가 부르고, 그 다음에 한포도 때 노래가 이미자의 한포도 때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진해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지금 때냐면 예민 작곡가가 삼포로 가는 길을 들려서 그 노래를 지은 게 삼포가 계기가 됐고, 한포도 때라는 노래비는 진해 출신인 이 작곡가가 여기 이 진해 앞바다를 생각해서 한포도 때라는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이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포도 때 제가 못 부릅니다. 한번 성경국에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눈은 크고 키는 굵은데 그래서 저 보면은 이미자 이 노래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고 쭉 이 사치당 마을이 뭐 김해 평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김해 평야가 없었다. 뭐 이런 거 하고 제가 이제 가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1864년 대원군이 집권한 그 해에 큰 홍수가 집권한 그 이름에 큰 홍수가 나면서 이 땅덩어리에 생기면서 여기에 김해 평야가 만들어집니다. 김해 평야는 임진왜란 때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산마을 뭐 이렇게 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부선에 원동역이라는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영일만
세계도 영일만 친구엔 주인공이 여기에 홍수질이라는 시인이 이 채베크 영일만의 뭡니까 주제가 된다고 하나? 이 영일만 친구인데 이분은 노전했고 채베크는 살아있는데 이분과 이분의 시비와 노래비가 무슨 운동회에 가면은 홍수의 운동력 시비가 있고 음료도 영일만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현대로 오면은 이제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뭐 소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여름 방학 때 이 낙동강 동죽기를 뛰어가면서 뛴 것만이 아니고 자료를 조사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저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제의 침략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다 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낙동강 동죽기를 가면서 하는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토끼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녕 이방초등학교의 산토끼 노래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여름 방학 때 집에 와서 누우면은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하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침만 되면은 이 가방을 둘러매고 어떤 여름이 지금 생각이 나고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요 앞에 쓰레기는 다 놓아주시고요. 식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 보면은 큰 건물식 학교 구내 식당인데 거기서 아마 시간 되시는 분에게 식사를 다 하고 단축을 하면서